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권, 장 출발 대비 한 50여 분 사이에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중심 매도 대응이고요. 기관 측에서 코스피에서 매도로 물량을 좀 강하게 장 초반부터 벌써 4천억 가까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물량 대비해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건 그래도 비중 실려 있는 종목들이 꽤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 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 사연관 차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머니맵 통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락권입니다. 낙폭은 제한돼 있습니다만 좋지 못하고요. 딱 빨간불 들어와 있는 쪽은 배터리 셀 쪽이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필두로 해서 강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오늘 장에 또 돋보이는 것은 3거래 연속해서 포스코 그룹주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포스코를 달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오늘 강세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22%, 포스코 DX도 20% 이상 상승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권이고요. 현대차, 기아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슈 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약한 듯 했는데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자마자 다른 곳의 탄력이 다 떨어지고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네. 마치 에코프로에 쏠렸던 그 시기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 맞아요. 포스코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필요해요?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에코라는 이름이 사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포스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가 각 계열사들의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친환경과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가는데 그래도 포스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큰 캐시카우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내수 부양 등과 더불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이야 사실 지금 고민 없이 일단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내용 살피면서 방향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빠르게 한 4%, 5% 치고 나갔던 신재생 쪽에서 포스코 그룹주로 자금이 쏠리자마자 상승분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CS윈드, 하나솔루션 등의 종목들이 지금은 한 4, 5% 오르다가 하락 전환하거나 뭐 1, 2% 상승으로 폭을 줄였는데 계속해서 신재생 뉴스는 있는데요. 반응을 잘 못해주네요. 이게 워낙에 시장에 핫한 테마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 테마가 약간의 식상한 테마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올해 새롭게 등장한 테마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풍력, 태양광 얘기가 돼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하나솔루션 이런 쪽들은 재상장 이후에 수급이라던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CS윈드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있죠. 일단은 실적 개선은 생각보다 조금 더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변화의 축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목은 맞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먼저 간다면 CS윈드와 하나솔루션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반응을 할까요? 지금 수급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일단은 태양광 쪽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설치 시간도 확실히 태양광이 맞아요. 좀 적다 보니까 순서로 친다면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래 재개되고 나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치에 못 미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봤고요. AS 할 것도 있어요. 동원 시스템즈 3월 28일에 저희와 이야기했던 종목이고요. 어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 59,000원을 갔는데 저희한테 한 58,000원 목표가 주셨었거든요. 맞아요. 최고가 기준 55% 수익입니다. 동원 시스템즈 양극밥, 알루미늄밥 얘기하면서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팔까요, 이제? 저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량을 다 안 한다고 해도 반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최하단 이평선까지 하락하면서 매수기에는 충분히 좋다라고 보이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목표가 58,000원을 잡은 이유가 화면에서 보시는 주봉상의 매물대 상단이었어요.
항상 막혀오던 자리였죠. 그랬기 때문에 58,000원을 드렸는데 역시나 일단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매수 기회가 다시 생기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이익 실현하자라고 얘기 주셨고 파는 시점이 온다면 얘기해 주겠다라고 첨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날 제가 기억해요. 동원 시스템즈랑 테크윙을 얘기해 주셨는데 동원 맞아요. 시스템은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네. 테크윙은 별로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때 당시에 5일선 기준으로 잘 타고 분할 매수하자라고 하셨는데 5일선 아래로 떨어진 지 한 5거래일 됐습니다. 네. 테크윙은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손절가를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선에서 손절하신 분들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일선 추세는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 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전기전자 대형주 단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는데 소부장을 계속 살 수 없는 이유가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2차 전지도 가야 되고 또 우주 쪽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한 곳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 쪽에 소부장도 반짝 시세를 낸 이후에 주가들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60일선까지 닿아 있고 바로 밑에 이격이 또 짧은 구간에 121선까지 6,400원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121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한 번 더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간 종목과 아직까지 성적을 내지 못한 종목 모두 다 AS 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용관 차장님, 저희랑 수익 AS 하는 건 압도적으로 많으시니까요. 종목 이야기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잔금 해제 종목 무엇인지 열어볼게요. 모트렉스입니다. 현대차 24조 투자 수혜주. 현대차의 24조 투자에서 뭐 충전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까지 여러 쪽에서 이유가 나왔는데 네. 모트렉스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PBV 뭐죠? 네, 일단은 목적 기반한 모빌리티다라고 목적 기반한 생각하시면 될 모빌리티. 것 같아요. 뭐가 어려운데? 약간 생소하죠. 네. 네. 근데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퍼포스 빌트 비클이라고 해서 첫 모델을 공개할 예정인데 네. 기아의 1인승 레이 밴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굉장히 목적에 맞춰서 좀 꾸며놨다라는 느낌을 사진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이 PBV의 공장의 첫 삽을 떴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아가 결국에는 25년 하반기에 양산 목표를 가지고 이 공장의 첫 삽을 떴는데요. 연산 15만 대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AI, 머신러닝 이런 쪽의 기술이 함께 들어가는 차량들이 완성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30년까지 8년간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투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친환경 차로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트렌드가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를 지향하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엔 글로벌 전기차 탑3로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만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목적에 맞게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이 결국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맞춤형 공장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주신 거고요. 다음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자회사, 모트렉스 자회사 하면은 이 로봇 이름이 들어가는 뭔가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막 전에 사우디랑 한번 설명드려가지고 네, 아마 맞아요. 기억하실 텐데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네, 다른 쪽을 통해서 이제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로봇 요즘에 좋았다가 약간 꺾였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핫한 섹터들이 많은데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진 않아요. 그럼 그 유동성을 빼서 어딘가 다른 섹터로 가서 거기에서 수익 내고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나마 2차 전지 이런 쪽들은 쭉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이라고 했을 때 너무 뜬구름 잡는 로봇은 이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 테마성 타고 올라갈 때 뭐를 주의해야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옥석 가리기를 안 하면은 안 되는 시간들이 금방 온다라는 거였어요.
이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곳은 지금 특장차, 콘크리트 펌프카 이런 쪽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던가 그리고 유럽, 중동 쪽에 수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중국도 이번에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먼 미래다라고 생각되는 로봇이 아닌 정말로 실생활 그리고 실건설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쪽의 로봇 회사를 보유한 분들은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똘똘한 자회사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자회사라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과 함께 최근에는 또 수급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수급적으로 눈에 띕니까? 네, 최근에 좀 눈에 띄었다가 사실은 어제 제 원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이 좀 대량 매도가 한 번 있긴 했어요. 그동안 네. 매수했던 것들을 4일 동안 매수한 금액을 보면 한 150억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구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45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외국인 대비 많은 양은 아니지만 투신 쪽의 매수를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뜨문뜨문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아직까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했던 바로는 가추정 수급에서 매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급이고요. 일단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대량 매수, 대량 매도가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아차, 현대차의 먼 미래에 좀 포부를 보고서 같이 가는 기업으로서 이 기업을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트렉스 저희가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잡고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5일선은 살짝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돌파를 하려다가 5일선이 저항대로 막히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밑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생각을 하고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한 19,0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 정도까지 분할 매수 전략 취해보면 어떨까 싶고 손절가는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0%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상 최고가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아요. 26,000원 이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설정해 주셨습니다. 매수 평단에서 10% 정도 손절 라인을 꼭 지키면서 말씀 주신 목표가 도달하길 저희 바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예상 외의 종목이네요. 랩지노믹스. 엠폭스 확산, 고개 드는 진단키트주. 2020년 초반에 엄청나게 기염을 토했다가 그 이후로는 맞아요. 단발적인 이슈밖에 좀 못 됐었어요. 네. 랩지노믹스. 이번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확진이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네네. 들려오는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일단은 좀 엠폭스 관련해서는 너무 크게 기대를 가지시기보다는 단순히 좀 지나가는 테마다.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단키트. 네. 많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를 쌓아준 그런 키트죠. 정말로 팬데믹 때는 이 두각을 보이지 못하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 진단키트 하나만으로 정말 몇십 년 동안 벌었을 돈들을 다 벌어놨어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가 분명히 이런 기회 요인을 줬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단키트를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벌어놨던 돈을 가지고 도대체 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갈 거냐 이런 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뭐 지나가는 테마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그 외에 랩지노믹스가 그런 갖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품품. 요즘엔 뭐든 미국이 붙어야 돼요. 네. 자동차, 전기차 혹은 뭐 미용기기, 맞아요. 전력기 전부 다 미국향 수출이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네. 좋잖아요. 그럼 랩지노믹스가 미국향이라 그 바이든이 암 다 정복하겠다는 맞아요. 그 얘기도 그쪽일까요?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지금 우리가 아직도 세계 최대 강대국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국을 빼놓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반미 세력들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 숙청 같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그게 결국에는 자국주의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미국에서 해라 라고 하면서 또 밤사이에 현대차의 소식도 들려왔죠. 안타깝지만 GV70 전기차를 결국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을 분명히 SK온 배터리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걸 셀 형태로 받을 때 중국 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현대모비스에서 모듈 팩 형태로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못 주겠다라고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걸 다 미국에서 하라라는 주의가 너무나도 지금 강합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뭐 반기를 들고 다른 나라가 반기 든다고 해서 미국이 굽힐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많은 돈들을 코로나 팬데믹 때 진단키트로 벌어놨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쓸 거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암정복 프로젝트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종식을 위한 8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더 기회 요인이 많을 거다라는 건데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벌어놨던 돈들을 가지고 진단키트가 실적이 꺾일 때 무엇을 했냐. 미국의 이런 클리아랩 같은 실험실 연구소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노보믹스라고 하는 기업도 인수를 하면서 그 기업은 암과 직결이 돼요. 세계 최초로 이제 위암, 진단키트 이런 쪽들을 했던 기업인데 자금력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미국의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랩지노믹스의 행보를 보았을 때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M&A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런 기업에는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투자 포인트까지 어느덧 얘기를 해주신 느낌이에요. 투자의 귀재인데 M&A와 혹은 뭐 지분 투자 그 효과를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좀 제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세 번째 것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클리아랩, 미국의 실험실 표준 클리아랩, 인증 연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공장을 미국에서 유치하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실사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세울까 보고 공장 완공되면 거기에서 생산해야지 한 세월 걸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했을 때에는 미국의 인허가 FDA도 만약에 거기에서 받았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공장도 이미 있는 공장들을 인수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미국의 자국주의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립니다. 돈이 문제지라는 거죠. 돈을 벌어놨던 기업들은 이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단키트 안 좋으니까 이 기업의 주가는 영원히 여기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진단키트 안 좋지만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네 라는 투자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까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메릴랜드주입니다. 이쪽과도 지금 미국 진출과 투자 협력을 위한 협조 요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MOU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설정 어떻게 해볼까요? 4월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이오 쪽에 조금 무게도 실리면서 여러 이슈도 탔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거 월봉 차트 쫙 열어놓고 보면 아니면 차트 기간을 늘려보면 와, 14,000원에서부터 좀 고생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진단키트 좋을 때 19,000원까지 갔었죠. 그 가격대가 이제 2014년에 갔었던 고점이에요.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급격하게 엔더믹 전환하면서 주가는 현재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일봉상으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일봉상의 정고점 7,200~300원 부근에서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위치죠. 그래서 과열을 조금 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21선 지점 위치에 있는 6,400원에서 500원 구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5% 정도 하실 때 목표가는 여기에서 조금 크게 잡아볼게요. 뭐 9,5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랩지노믹스 말씀 주셨는데 기억하겠습니다. 워낙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종목이다 보니까 좀 촘촘히 AS도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